안녕하세요. 과거 숲 미래를 제작한 이수빈. 한지훈입니다. 과거 숲 미래는 숲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지혜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숲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전통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숲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꿔온 숲의 일부는 이미 사라졌거나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숲을 활용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여전히 화두인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숲이 우리 미래에 대해 말하는 메시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조들은 숲의 공익적 기능을 주목하고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숲은 공익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숲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터전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숲을 활용한 지혜들을 부려왔다. 홍수와 범람, 해일이나 풍랑,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풍수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관리했다. 전국의 하천과 마을 주변에 여러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삶의 터전을 가꾸고 지켰다. 기후 환경이 시대적 화두인 오늘에서 조상들이 전통 숲, 마을 숲을 가꾸고 지킨 지혜를 살펴보자. 마을 숲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생활 공간 속에 존재하거나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마을 공동체가 고유의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는 숲인데 마을 공동체가 그 숲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한이나 권리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권리라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의 연원이 불분명한 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뿌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 공동체가 그 숲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마을숲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연구자들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이름들이 많았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송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율림이라든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이제 기록들, 그다음에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숲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비나 그다음에 바람에 대한 그 재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숲을 이제 보존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마을숲의 어떤 기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의 근거지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주변에 숲을 잘 가꾸어서 밖에서 오는 나쁜 기운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을숲을 조성하는. 전통 숲은 홍수와 범람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었다. 개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인 함양상림이다. 인공숲의 시작은 방제였다. 함양은 지리산 아래에 있는 고장으로 예전에는 오지 중에 오지로 꼽혔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지금의 위천수가 함양읍 중앙을 흐르고 있어 홍수의 피해가 심하였다고 한다. 신라 진성예왕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은 당시 천령군의 태수로 와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숲을 만들고자 했다. 두 굴 쌓아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돌렸고 강변 따라 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숲을 조성하였다. 숲에 밤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한테 구휼해가지고 그게 식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밤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나무들을 보존을 했던 그 다음에 주의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고서는 이걸 꼭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관에서 이거를 보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 숲을 대갈림이라고 이름지어 잘 보호하였으므로
홍수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4km에 걸친 이 숲은 오늘날 상림과 하림으로 갈라졌고 상림에는 여전히 채치원이 남긴 전통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상림의 아름다움은 봄의 실록,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 4철을 통하여 맛볼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상림은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강변 따라 오솔길 따라 걷고 있으면 개울가 첨벙첨벙 뛰노는 아이, 정자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는 어르신, 맨발로 흙바닥 밟으며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연인들이 보인다. 둑을 따라 조성된 120여 종의 나무가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낙엽 활려수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밤나무 숲이었다고 하는데 밤나무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이제 그 죽고 새로운 나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원나무라든가 물오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홍여림이 됐겠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그걸 베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가면은 거기가 어떻게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을숲보다도 역사적인 그 내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마을숲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함양상림이 굉장히 큰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숲은 홍수나 범람이 아닌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기도 한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사촌리, 이곳에는 가로숲 혹은 서림이라 불리는 마을숲이 있다. 매봉산을 기점으로 600m가량 길게 뻗은 이 숲은 상수리나무와 갈참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이곳 가로숲은 600여 년 전 고려 말에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안동 김씨 중시조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의 경관도 살리고 바람도 막아내고자 숲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또 서쪽이 허하면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조성 이유가 무엇이건 마을 사람들은 가로숲이 서쪽 평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봄과 여름, 가을엔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울타리가 되줬고 겨울에는 매서운 북서풍을 막아줘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줬다. 실제로 가로숲 안쪽과 바깥쪽의 겨울철 기온차는 꽤 큰 편이다. 가로숲이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 가로숲은 방풍림 이상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이곳 정자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맞이한다. 이곳이 일종의 마을 소통의 장이자 휴양림인 셈이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숲이기에 방치되지 않고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길과 울창한 나무들의 모습에서 가로숲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묻어난다. 가로숲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숲을 통해 바람과 추위로부터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여전히 사촌리를 든든히 보호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의 소정천 하중도. 갈계숲은 마을을 지켜온 대표적인 하천변의 전통숲이다. 하중도가 육지화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갈계숲이 조성되었다. 조선 명종 때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이 숲은 그래서 타원 형태를 이룬다. 그 마을 주변에 이제 큰 강이 있는데 강이 이제 이렇게 상류서부터 중류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 유속이 이제 느려지거든요. 근데 비가 한번 오면은 그 토사가 섞여가지고 물이 흐르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중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강 중간에 있는 그 섬이다 해가지고 하중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숲이에요. 200년에서 300년 된 소나무, 물오리나무, 느티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갈개숲은 고요하고 수려한 경관이 탁월하여 조선시대부터 많은 문인들이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갈개숲 명칭은 조선 명종 때 육현신의 한 사람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된 갈천 임훈에서 유래했다. 신선이 타고 논이는 정자, 가선정이 있어서 가선림으로도 불린다. 숲속에는 가선정, 도계정, 병암정, 신도비 등이 세워져 선비들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갈개숲은 마을에서 북상초등학교와 함께 보존되어 온 숲이다. 1982년 11월 23일 거창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2호로 지정됐다. 마을 이름을 따 친해숲, 청학교가 놓인 뒤 청학림이라고도 불리는 까닭이다. 갈개숲 돌봄인 북상면분의 덕유 노인자원봉사클럽의 봉사활동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산림 생태 경관, 예술 정서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형 또는 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이 국가적으로 지정했다. 갈개숲은 거창 시민들의 여름 휴가 명소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는 북상면 주민들의 쉼터이자 마을 공원 역할도 하고 있다. 태안군 안면읍 창길에는 바다 뒤편에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삼봉 해변의 해송림들이 연풍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해안숲을, 해안방제를 조사할 때 기본적인 수정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곰설이 주 수정이죠. 해안림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제 기능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방제 기능 안에는 모래날림, 연풍, 소금바람, 그 다음에 해일, 쓰나미, 파도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갖고 있죠. 삼봉 해송림은 성난 사자처럼 적을 향해 달려갈 것만 같은 우람한 모습의 새 봉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날카로운 기암절벽 위에서는 관광객들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튀어나온 삼봉 괴암 사이사이에는 사진 찍고 조개 캐는 주민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원하게 부서지는 푸른 바다와 은빛에 고운 해안사구, 뒤로 펼쳐진 싱그러운 해송림은 특유의 청량감을 내뿜는다. 여름이면 많은 방문객들을 찾는 삼봉 해수욕장 뒤편에는 아름드리 해송들이 우거진 숲길이 펼쳐진다. 솔숲길은 길이 약 3.8km, 폭은 약 300m의 소나무 숲이다. 나무 기둥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가로지르고 울창한 소나무가 햇빛을 가려줘 방풍림으로서 기능이 뛰어나다. 이 방제 기능이 이제 조성이 되면 그 숲을 통해서 안에 있는 생활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경관을 보존한다든지 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제 상위 기능으로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습 장소 제공 기능을 최상위 기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숲이 완전히 조성이 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교육기관들이 와서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숲을 갖춘 걸 최상위 기능이라는데. 그래서일까 관광객들이 돗자리 깔고 바닥에 누워 낮잠을 청하거나 수다를 떨며 산책을 하는 모습이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은 자연에도 녹아들어 청설모는 사람에 대한 의식 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 삼봉해송림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덕분에 지금껏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해안선의 길이가 530.8km로 12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돼 있다. 삼봉해수욕장 솔숲길은 생겨난 이후 인위적인 난개발 없이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방제림의 기능으로 떠올리는 지진 해일 방지, 연풍 방지, 생태계 조성,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제림들의 보존 정도와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시해준다. 경상북도 영덕의 그림 같은 바다. 이곳 고래불 해수욕장에도 길게 펼쳐진 해송림이 있다. 고래불이라는 생소한 이름은 고려말 대학자 목은 이색 선생이
해수욕장 앞바다에 고래가 하얀 분수를 뿜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래의 뻘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 오는 날 뻘이 불이 되어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고래볼 해수욕장은 길이 약 8km의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깨끗한 푸른색의 바다를 자랑한다. 하지만 더 큰 자랑거리는 바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4km의 푸른 해송림이다. 온디 바람을 막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 숲은 모래사장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인근 병곡 평야와 마을도 바닷바람과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숲 덕분에 인근 마을은 해풍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다. 아름다운 곡선으로 휘어있는 소나무들을 보면 이 숲이 그동안 해안 방풍림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왔을지 느낄 수 있다. 특히 여러 줄로 겹겹이 소나무들을 배치해 방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빼곡하게 수놓아진 이 소나무 숲은 고래불 야영 캠핑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곳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숲이 입소문을 타면서 성수기에는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된 숲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소나무 숲을 더욱 건강하고 무성하게 가꾸기 위해 각종 이용 수칙들을 잘 지켜준 이용객들의 다정한 마음들 덕분이다. 하지만 고래불 해수욕장은 현재 훼손 위기에 처했다. 고래불 해수욕장은 보존 녹지 지역인 해송 군락지임에도 경북도 수련원 건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 숲의 원형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관계자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결국 솔밭의 원형 파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가 여기서 방풍 기능을 염두에 둘 때 방풍 울타리 이렇게 쳐놨는데 중간에 망가졌다. 그럼 거기 바람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트를 둘러야 된다는 게 완전 벨트가 아니더라도 벨트 형식으로 쭉 연결이 돼야 효과가 생기고 통풍비라 그래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비율, 그 방풍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역에 따라서 풍속도 다르고 풍향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 그런 건 이제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하지만 매입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련원 입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포항 양포 서편산 아래 위치한 양포항은 전형적인 U자형 만이다. 먼 바다 끝으로 아스라한 수평선이 그어지고 방파제 안쪽에는 어선들이 정박돼 있다. 어촌과 어항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특유의 분위기와 숭어 낚시가 잘 된다는 소문 덕에 휴일마다 낚시꾼들의 발길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양포리를 달이 뜨면 제일 먼저 달빛이 비치는 곳이라 하여 양월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아름다운 뜻을 지닌 지명과 달리 이곳 양포리 해송림은 이전의 모습을 잃고 있다. 항구와 어촌에서 사용하는 도구들과 폐기물이 울창했던 숲 사이사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나무들도 키가 작고 가늘었다. 군데군데 쓰러진 채 방치된 나무들의 모습도 보인다. 빽빽하게 들어서 바닷바람과 해일을 막아줘야 할 소나무들은 이제 듬성듬성 남아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갖고 있는 해안림 폭이 우리나라가 넓은 데도 있지만 20m 안쪽에 많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예를 들면 동해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냐면 좀 의문이 가져서 우리 산림청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거는 60m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다 사유림이 많아요. 사유지가. 아무래도 이제 개발 쪽에 염두를 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힌다는 건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포항 양포리는 여전히 해송림이 필요하다. 낚시꾼들의 발길이 잦아 항구 가까이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고 어촌과 항구의 거리가 매우 밀접해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양포리도 망가진 해송림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숲 안을 캠핑, 차박, 취사를 금지했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도 설치했다.
그러나 가장 급한 것은 숲 안에 무방비하게 방치된 쓰레기들의 처리다. 주민들과 관광객, 지자체가 함께 나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해송림을 복원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이전의 모습을 결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달빛이 가장 먼저 비치는 아름다운 어촌 동네, 양포리에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 대가로 환경 문제도 심각해졌다. 특히 도심에서 발생하는 열섬 현상과 스모그는 폭염과 함께 도시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무와 숲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나무의 증산작용과 그늘 효과는 열섬 현상을 줄이고 스모그 발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마을숲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전통적인 형태의 마을숲이 있고,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의 마을숲이 있고, 도시의 마을숲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마을숲은 기후변화를 조절해주는 기후 완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 시멘트로 집을 짓고 길은 다 아스팔트로 깔아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와도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대로 바로 하수구로 빠져나가서 강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도시의 땅 속에 있는 수분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말라 있습니다. 땅 속에 토양이 말라 있으면은 햇빛이 내려지면 금방 땅이 뜨거워져서 이것이 도시 열섬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숲이 있으면 숲 속에 물이 들어가서 이 땅을 축축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시를 뜨겁게 해주는 것을 예방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시의 마을숲 매우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은 도심보다 2도에서 3도 낮은 기온을 유지한다. 대구시는 1996년부터 폭염을 완화하고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대구 전역에는 4,725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도로를 따라 조성된 가로수와 공원들은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문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2017년 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숲은 평균적으로 미세먼지의 25.6%, 초미세먼지의 40.9%를 저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 결과다. 도시숲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 도시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광주 푸른숲길 공원은 폐철도를 복원해 조성된 도시숲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사시사철 사랑받는 휴식처다. 숲길은 광주역에서 시작해 총 7.9km의 녹색 공간을 제공한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여가 시간에 자연과 만나서 자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좋은 느낌, 기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새롭게 좀 회생하는, 영어로는 recreation,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죠, 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림 휴양 서비스, 이것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4구간을 걷다 보면 보이는 참여의 숲은 시민들의 기금으로 조성된 생태 군락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2006년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는 좁은 면적의 나무를 심은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자연에서처럼 서로 나무들이 경쟁하면서 자라게 됐다.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층을 이루고 나무 아래에 선 식물, 곤충들이 자연스레 살아가는 미래를 향한 숲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숲 조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인구 밀도가 높아 숲을 조성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그간 숲 조성에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다. 2019년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23년 사업 명칭을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 지역 유휴지를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73개소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조성 사업을 통해 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얼마나 넓어졌을까? 2021년 기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약 11.5제곱미터, 7제곱미터였던 2007년에 비하면 많이 성장한 편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1인당 15제곱미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 공기질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4.97제곱미터다. 서울 시민 대다수의 도시 생활에 숲이 없다는 얘기다. 미세먼지 등 공기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오늘날, 도심 속에 허파로 기능할 도시숲 조성이 시급하다. 우리 선조들은 숲을 통해 삶의 터전을 보호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다. 숲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지혜를 계승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꾸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숲 조성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은 숲 공동체다.